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항상 의뢰인과 한 몸이 되고 마음도 같아야 되고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제대로 된 변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전미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로 입건되거나 또 불가피하게 고소를 하거나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 분쟁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양의 형사법 전문 이은중 변호사를 만나 우리가 쉽게 휘말릴 수 있는 법적 분쟁과 대처법에 대해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이 작년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을 끝으로 이 검사 생활을 마치시고 변호사로 개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에 앞서 이은중 법률사무소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최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23년간의 검사 생활을 통하여 나름대로 열정을 다해 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는 그 열정을 그대로 시민들의 법적 권익 보호에 쏟고자 합니다. 제 이름을 걸고 안양 시민들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변호사로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척 보람되고도 설레는 일입니다. 더 가깝게 의뢰인들에게 다가가 작은 힘이지만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지역 주민들의 분쟁과 갈등을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검찰에서 법적 분쟁을 해결해 오셨는데요. 특히 형사 소송 관련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1988년 임관 이후 2003년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할 때까지는 주로 특별수사 분야를 담당하였습니다. 1993년 대검 중수부 시절에는 YS 정권의 사정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수많은 부패 사범들을 수사하였고 2003년 대구지검 특수부장 시절에는 1년 동안 현직 국회의원 1명과 지방자치단체장 3명을 부패 혐의로 구속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오랫동안 형사부 부장검사 등을 하면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후배 검사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예전에는 특수 분야와 일반 형사 분야가 서로 동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적법 절차가 중시되는 지금은 두 분야의 수사 절차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저처럼 특수 분야와 일반 형사 분야를 오랫동안 함께 담당한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력 때문인지 2008년에는 대검찰청 전략과제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검찰총장님의 명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수사전범을 집필하여 책자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현직 검사들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의뢰인 입장에서 변호사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일반인들에게 가장 흔한 형사 분쟁은 폭행과 상해로 인한 소송일 것 같습니다. 이 폭행과 상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폭행과 상해의 의미가 다른데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폭행으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것, 즉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되는 경우가 상해입니다.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반의사 불벌죄는 단순 폭행죄 외에도 존속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등이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가볍게 처벌되겠죠. 그렇다면 이 폭행 상해 사건 수사에 대한 절차상 다른 점은 없나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절차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직접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 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경우, 세 번째는 누군가가 범죄 행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하거나 검찰이나 경찰이 다른 방법으로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후 피의자, 즉 가해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판사에게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은 후 체포, 구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은 검사를 통하여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게 되죠.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병이 확보되면 경찰에 의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종료되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은 경찰이 보낸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한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어떤 범죄의 피해자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시점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시민들이 어떤 경위로 어떤 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또 어떠한 형사 절차에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사기관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내사를 진행할 때, 즉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지 않았을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는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가끔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들이 형사 절차에 관하여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간혹 사건에 대한 대응이 늦어 제대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고 안타까웠던 적도 있었는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이러한 권리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사건에 휘말렸을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형사 관련 피해자에게는 이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금전적인 손해배상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네, 일단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때 형사법원으로부터 민사상 손해에 관한 배상명령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예로 들은 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와 절도와 강도에 관한 죄, 사기, 공갈에 관한 죄와
횡령과 배임에 관한 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배상명령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형사법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건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의뢰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면서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시민들에게 쉽게 법을 알려주고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친구처럼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는 든든한 조언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에 걸리면 의사에게 찾아가 상담해야 하듯 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하루빨리 청하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